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인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있다면 자기주도 학습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 두 아이를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우기 위해서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실천을 했어요. 이 노력 덕분에 저희 두 아이를 중등 이후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주도 학습 이전에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기, 옷 갈아입기, 식사 후 양치하기,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설거지통에 넣어놓기, 자기 방 깨끗이 정리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 바른 생활 습관 들이는 것에 먼저 신경 써주세요. 이 바른 생활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내내 아이와 실랑이를 해서 진이 다 빠지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들이기는 더욱 어려워져요. 특히 부모님께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아이도 생활 패턴이 뒤로 밀려서 아침에 학교 등교 시간을 못 맞추고 지각을 하게 되고 잠이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와야 에너지가 채워져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늦게 일어나서 헐레벌떡 학교에 오게 되고 아침까지 거르게 되면 아이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 바른 생활 습관을 유의한다면 부모님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갖는 게 좋고 아침밥을 먹고 등교하면 아이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전거 타기를 배우려면 아이가 혼자서는 자전거 타기를 배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뒤에서 부모님이 붙잡아 주시고 몇 번 넘어져 봐야 진정으로 자전거 타기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기주도 학습도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옆집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다고 하면 어느 날 뚝딱 운 좋게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 그 집의 부모님은 반드시 숨은 노력이 있었어요.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초등 때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고등 가서 부모님이 아이 공부에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면 아이가 관심을 간섭으로 여겨서 관계마저 틀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이 공부는 초등 때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초등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독서와 복습,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등 때는 아이가 이 독서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확인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이 귀찮다고 초등 저학년 때부터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시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초등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고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읽기 독립이 아직 안 된 초등 저학년이라면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고 오늘 학교에서 배운 수학 내용을 아이와 함께 복습해 주시면 좋아요. 복습은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 한 권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초등 저학년이라면 독서 30분, 수학 문제집 30분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초등, 중, 고학년이 되면 독서 1시간, 국영수 사과 중 오늘 시간표에서 들은 교과 복습 1시간으로 늘려나가시면 돼요. 물론 아이와 학습량을 정할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언제, 얼만큼 할지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합의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와 맨날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아이와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자율성의 욕구를 채워주셔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학습량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후회하는 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이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점을 후회해요.
만약에 저처럼 아이 공부 봐주다가 아이와의 관계가 망가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뭐니 해도 아이 공부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부모와 아이와의 원만한 관계라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하루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부를 하는 학습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 하루 생활 중 학습 루틴이 있나요? 저는 주중 하루 2시간은 학습 루틴으로 독서와 복습 시간을 정해놓았고 반드시 매일 이 2가지를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학기 중과 방학 중 아이의 생활 계획표 주간 플랜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았었는데요. 5시에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먹고 7시부터 8시까지는 복습 시간, 8시부터 9시까지는 온 가족이 책 읽는 시간, 9시부터 10시까지는 엄마가 뉴스 보는 시간에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다가 10시쯤에는 모두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하루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 돌아와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이 계획을 세울 때도 부모님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세우세요. 아이와 합의된 계획이어야만 아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중 학습 계획을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루 루틴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주중에 자기 할 일을 잘 마쳤다면 주말은 아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주말까지 빡빡하게 학습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말은 주중에 못한 것을 보충하거나 주중 계획을 다 완성했으면 아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아요. 초등이라면 주말에는 아이와 도서관 나들이나 체험활동, 여행, 산책 등 주로 경험하는 데 주말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경험들은 중등부터는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초등 때부터 주중 계획을 세워서 학습 루틴을 가지고 살아본 아이가 나중에 중고등 가면 중간 기말고사 계획을 스스로 세우게 되고 스케줄러까지 쓰게 되거든요. 넷째, 자기주도 학습은 모든 공부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사교육을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줄 아는 아이라면 자신이 부족한 점을 알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요청할 줄 압니다. 학원 보내달라, 인강을 끊어달라, 과외를 시켜달라, 책을 사달라 이렇게 요청할 줄 알게 돼요.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도 중등부터는 아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교육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 시기는 아이마다 다릅니다. 저희 첫째 아이처럼 빠르면 초등 때 이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완성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 때 부모주도 학습을 하다가 중등 때 자기주도 학습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등 때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아직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이 말하는 시기가 결국은 자기가 무언가 해보려는 시기였습니다. 아이가 하는 게 썩 미덥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는 아이가 한 노력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멋지구나. 결국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결국에 해냈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엄마는 너를 믿어. 와 같은 부모님의 이런 칭찬과 격려를 먹고 우리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 덕분에 아이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용기를 얻어요. 아이가 스스로 해보면서 겪는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계획을 세워보고 실행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르게도 해보면서 아이는 서서히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을 보려면 부모님의 끝없는 인내와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이 필수입니다. 우리 아이를 믿어주면 우리 아이는 반드시 결국 해냅니다.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우기 위한 저의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